매출 350조 원, 7개 품목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최대의 명실상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거대한 그 이름 삼성그룹. 삼성그룹과 함께 빛나는 인생을 지향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그들은 상반기 공채 3가지 조건을 부여했다고 한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정직과 바른 행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 삼성그룹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잡정부센터에서 준비한 상반기 공채 특집 봄날은 온다. 삼성그룹 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부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자 삼성그룹의 마지막 공채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번에 자기소개서 항목이 달라질까 어떨까에 대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아주 시선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소서 항목은 작년 하반기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동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썼던 거 그대로 복붙하셔가지고 냈다가는 그대로 탈락이다. 집에 계셔야 된다. 이거는 기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소서 항목은 똑같지만 상황은 작년 하반기 공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잊지 그렇습니다. 마시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자소서는 차별화가 관건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모르셨다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저희 잡정부센터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2017년 상반기 공채, 유난히도 변수가 많은 공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뭐 계속 인터넷 그 새로 고침 F5 눌러가면서 네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채용 소식 알려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자소서를 어제 수요일 날에 알아보잖아요. 근데 네네. 이번 삼성그룹 마지막 공채에서는 자소서 항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목요일은 오늘 삼성그룹 자소서 필승 전략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취업 준비생들 요즘 그 자소서 봐주느라고 밤낮이 없는 분이에요. 네. 예, 정말 일주일 새, 제가 지난 금요일도 못 봤는데 네. 얼굴이 아주 그냥 헬스케지셨습니다. 예, 자소서계의 대스타라고 여기 써 있네요.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네. 그 채용팀들이 요새 이제 채용 설명회를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구직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채용 설명회 가면은 명확하게 답변을 잘 안 해준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뭐 92년생이다. 그럼 이제 올해 26이거든요. 예. 그럼 뭐 91년생이다 그러면 27인데 내가 뭐 마케팅 직무에 졸업한 지 한 6개월 정도 돼서 지원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응시 자격의 기준에 부합하니까 그냥 지원해라.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대충 하는구만. 네, 그러니까 저는 채용 설명회 물론 이제 채용팀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하나의 지표예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야 성과금을 받아요. 그렇군요. 채용팀이.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갖다가 모집하고 응시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 지금 그렇죠. 다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 저기 성과금 받으려고 영혼 없이 지원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기분 때문에 나쁘네요, 저는 참. 물론 이제 채용팀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자기의 일을 하는 건데 우리 구직자들 입장을 좀 저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 왜 그 특강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채용 설명회 때 이렇게 그 강의 방식으로 그럴 때는 물론 얘기를 못 해주죠. 하지만 부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자리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데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그 현직자 분들이 좀 솔직하게 저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본인 그 네. 원팀 시작을 생각하신다면 네. 상당히 좀 힘들었던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어떤 절박한 마음일지를 또 아실 거고 그런다면 네. 좀 더 지금 조민혁 쌤 말대로 좀 더 양심적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좀 솔직하게 네. 얘기를 해주신 게 제가 이게 좋지 왜 않을까. 그러냐면요. 어제도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분명히 응시 자격에 본인의 전공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공학과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과라든지 전자공학과 학생들에 비해서는 사실 채용하는 TO가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응시 자격에 자기의 전공이 없으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냥 100% 필터링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뭐 삼성도 뭐 LSI라든지 비메모리 좀 많이 뽑는다는데 내 전공이 거기 응시 자격이 없다? 그럼 그냥 필터링이에요. 99.9도 아니고. 아 그러면 100%예요? 오늘 얘기하는 자기소개서 아무리 잘 써도 응시 자격에 있는 전공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 네. 그럼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채용 설명했던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일단 무조건 일단 다 응시를 지원해라? 하면 뭐 우리가 검토할 거다. 아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니까. 취준생들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용한다고 하면 그쵸. 뭐 할 수 있어요. 구직자들 나쁘게 입장에서는 저희가 말하면. 이제 방송을 네. 하니까 좀 이용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거 채용 설명회나 이럴 때 좀 솔직하게 저는 해 주십사. 네. 좀 그래요. 오프닝 좀 길긴 했지만 꼭 당부를 왜 드리고 그러냐면은 싶습니다. 와가지고 또 종혁 쌤한테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저기 그 전공 없어도 일단 지원해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게 오늘 지금 10시인데요. 8시간 후에 마감이란 말이야, CJ가. 맞아요. 아직까지도 회사를 못 고른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자기소개서를. 왜냐면 채용 그런 설명회 친구들은 뭐- 다녀와서 네. 자긴 들었다 이거지. 지원 가능하다고 모든 회사에.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환상을 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현실로 여러분들이 그런 돌아오셨으면 분들이- 좋겠어요. 어떻게 보니 그런 분들이 저희 방송의 또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을의 전설에서 뵈는 걸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요, 환절기에 야외에서도 날씨 정보를 전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감기를 그래요. 들어서 고생이 고생이 많습니다. 많다고 합니다. 구분아 캐스터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분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오프닝이 좀 길었지만 그만큼 그 우리 민혁 쌤의 우리 또 취업 준비생들을 네. 위한 마음이 크다는 걸 좀 이렇게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어쨌든 그 다행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그룹 자소서 항목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밝혔는데 일단 안 바뀌었네요. 안 이게 바뀌었어요. 뭐 의미가 안 바뀌었어요. 있습니까? 의미가 굉장히 크죠.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 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소서 항목을 지금 바꾸려면 검토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 네. 채용 그룹에서도 자소서 항목을 바꿔야 되는 이유, 그리고 바꿨을 때의 자소서 항목을 실제로 바꾸면 우리가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구직자들이 또 당황해서 응시를 안 해요. 또 이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마지막 공채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또 다 좋은 여건이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작년 하반기와 동일하게 출제된 이번 자소서 항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분아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마지막 삼성그룹 신입사원 공채입니다. 자소서 항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는 문항인데요. 7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항 살펴보면요. 이 취준생분들이 가장 작성하기 어렵다고 하는 문항인데요. 자,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요. 작품 속의 가상인물도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는 1,5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항목 살펴보면요.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1,000자 이내로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700자, 1,500자, 1,000자로 해서 총 3,200자인데요. 3,200자 이내에서 어떤 사람은 신입사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이루는 모습만 지켜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3,200자 안에서 엇갈리는 운명 어떻게 하면 좋을지 60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0초는 아니네요. 한 네, 20초 정도 20초였죠?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그룹의 마지막 공채.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러니까 물론 홍기찬 쌤은 그랬어요. 크게 네. 뭐 큰 의미는 없다. 앞으로 뭐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공채란 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룹 차원의 공채는 마지막인 건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 얼마나 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한 번쯤은 그래도 더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물론 지금 상황이 삼성 기업 현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또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또 지원하고 그러면은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듭니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삼성그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번 공채가
전자의 공채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월요일 날 또 유정석 대표님 나오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전자 쪽에 지금 공장을 새로 지었고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전자가 아마 한 70% 정도의 공채 인원을 아마 포함시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채용 규모에 따라서도 내년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번에 정말 사직생, 생직사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합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그룹 스포츠죠. 입사의 꿈을 실현시켜줄 자소서 전략 일단 1번 항목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하죠.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항목이 지금 4개나 되기 때문에 쭉 하세요. 저희가 시간 뭐 늘려달라고 할 네네네. 테니까요. 네, 그래서 중요한 일단 기구니까. 정리를 저희가 이렇게 쓰면 불합격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써야 합격하는 거 이렇게 항목별로 좀 구분을 해서 제가 오케이, 조언을 좋습니다.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번 항목은 네. 아까 구분학 캐스터가 읽어주신 대로 그 삼성 취업을 선택한 선택한 이유와 이유. 입사 후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떨어지는 케이스가 바로 이건데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얘기를 하지 않고요. 삼성의 얘기를 풀어내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이제 불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뿐만이 아니고요. 이건 뭐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SK라든지 뭐 다음 주에 뜨는 뭐 롯데라든지 모든 대기업들이 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원자 자기 자신의 강점이라든지 차별화된 점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지원하는 회사의 모습을 보고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삼성이 뭐 깜짝 어닝 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시장이 또 갑자기 올라서고 있으면서 향후 뭐 10년 동안은 든든하다. 굉장히 호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 나의 무슨 도전 정신을 발휘하고자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이제 불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특히 엔지니어 분들은 또 구성을 하고 있어서 그렇네요. 삼성이 지금 서류 전형을 개방을 했잖아요. 개방한 게 아니라 서류 전형을 지금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의외로 좋은 학교 출신이라든지 전공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자소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불합격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해서 떨어지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네. 삼성 선택 이유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 여기 왜 왔니 하면 여기 좋아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어떤 좋은 점들을 쓸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구직자 분들에게 굉장히 의외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방송했던 현대차랑은 또 다르게 직무 능력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요? 네, 삼성 같은 경우 이공계도? 특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히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임원 면접하고 뭐 PT 면접, 창의성 면접 이렇게 있는데 창의성 면접이라든지 PT 면접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 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경우지만 뭐 만점을 받았다. PT 면접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PT 면접은 이제 전공 지식이라든지 직무에서 관련된 어떤 상황을 주거든요. 네. 이런 걸 100점을 맞아도 임원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를 못하면 불합격한단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직무 능력보다는 이제 뒤에 이제 3번 저희 4번 항목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친기업 정사라든지 어떤 균형 있는 소위 다양한 시각들, 새로운 관점 이런 좀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분들. 그게 뭐 꼭 정치적인 걸 제가 얘기해서 이제 이성적인 좀 그렇죠.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 좋아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G사트 같은 시험도요. 그 G사트 시험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시험 시간만 따지면 2시간 반이 채 되지가 않아요. 현대차는 거의 6시간인데. 그러니까 그 G사트 그 적성 시험만 일단 통과가 되면 면접장에 가서 인성 시험을 봅니다. 온라인으로. 그만큼 그 뒤에 있는 인성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네. 저는 1번 항목에서 그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삼성이 좋은 회사고 뭔가 이미지도 좋고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거를 너무 여러분들이 내세우기보다는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 기준, 회사를 선택할 때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거기에 삼성이 부합한다고 이렇게 그렇죠. 말이지. 네. 삼성이 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부분이 좋아서 난 이게 여기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네. 안 된다는 탈락할 얘기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크다. 얘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써도 학교가 뭐 카이스트라든지 뭐 성균관대학교라든지 또 미친스펙, 예. 그렇죠. 소위 이제 굉장히 학교가 좋으신 분들은 또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뭐 서류 전형만으로 대화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최종 합격까지도 고려를 했다면 1번 항목에서 너무 그런 포장하는 얘기는 좀 지양해야 될 기본적으로 것 스펙으로 같습니다. 하드 캐리가 안 되는 분들은 그렇죠. 어떻게든 최대한 여기서 네. 나의 어떤 이야기, 네.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 중에서 나와 부합되는 게 어떤 게 많아서 이런 걸 혜택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를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또 듣게 되네요. 어쨌든 회사 얘기하지 마라. 회사 그렇죠. 자랑하지 말고 회사 나에 대한 좋아서 얘기. 따랑따랑 하면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보다는 이제 나의 가치관에 그래요. 따른 동기에 대한 그리고 거를 약간 삼성 쓰라고 같은 말씀을 경우는 뭐 해주셨습니다. 직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균형 잡힌 어떤 시각도 시각, 그렇고 네. 어떤 그 적성 검사 이외에 있는 인성 검사에서도 그러니까 고려해야죠. 뭔가 좀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네. 약간 흥분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불리하겠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삼성은 좀 현대랑은 좀 다른 게 그러겠네. 현대는 좀 톡톡 튀고 불과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뭔가 좀 구보나 캐스터 같은 성향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구번을 삼성은 안 돼요. 저런 양반이 삼성은 안 됩니다. 그래요? 지금 네. 자리에 벌떡 일어나. 오히려 현대 쪽이 더 적합하고 제가 상반기 때도 하반기 때 얘기했던 것 같아. 이윤정 하나 정도가 딱 그냥 삼성이? 별로 캐릭터 없는 지금 그냥 디스하시는 좀 거예요? 아니죠. 삼성형 인재다. 네, 그리고 김승재 아나운서는 뭐 그냥 네. 어디 중소기업, 그런 그냥 어디 뜻입니까? 스타트업, 혼자 뭔가 일을 해야 그냥 되는. 스타트 혼자 그냥 나 그냥 너무 저평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그냥 어. 아우 좋아. 약간 이런 어. 이런 덕후의 느낌. 21세기 인재다. 네,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정리를. 삼성형 인재라고는 들었지만 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아 근데 이윤정 아나운서 같은 장수님. 저런 어떤 뭐를 해도 사람이 뭔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잖아요. 과하지 않네, 그렇죠? 네. 아주 대단한 친구. 여러분들 저 모습 그대로예요. 당황했어요, 평소에도 사실. 저래요. 네. 이렇게 좀 대기실에서도 저렇고요. 네. 그러니까 일상이 저렇게 그냥 맞아요. 잔잔 어떤 저런 네. 치우치지 않는 맞아요. 분들이 알겠습니다. 한결 같은 사람. 네, 삼성. 한결같은 사람이 좋죠. 삼성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윤정 네. 아나운서를 삼성에서. 영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해서 영혼이 없더라도 한결같이 영혼이 없어야 되고 그쵸.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게 이번 항목, 예. 계열사별로도 다 똑같은가요? 다 똑같습니다. 항목이? 삼성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다 똑같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소서에서 직무를 막 평가할 것 같으면 지난주에 이제 차코친가 누군가 나왔고 막 얘기했잖아요. CJ는 뭐 3번 항목이 다 CJ 같은 경우는 회사 직무마다 다 달라요. 자기소개서 항목이. 그만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 어제 거기는 직무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엄청 오늘 마감인 그 CJ ENM의 PD 직무. 네, 저희 PD 같은 분들이 이제 ENM 지원할 때 그렇네요. 물어봤던 게 본인이 봤던 최근 ENM 방송 프로그램 중에 종영된 것도 포함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개선해야 된다면 그리고 내가 PD라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그룹 뭐 화재든 생명이든 뭐 제일기획이든 뭐 에버랜드든 뭐 다 똑같은 항목을 물어본다는 건 네. 직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모습보다도 삼성형 인재 저런 인재, 어떤 삼성형 어떤 그런 인재인지를 평가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그 1번 항목이 700자라고 했는데요. 네네. 구성을 좀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면 그래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1번 항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삼성에 굳이 이렇게 억지로 맞추지 마시고 첫 번째는 내가 지원자인 내가 회사를 선택할 때 나는 이런 점들을 주력해서 뭐 본다 이런 걸 난 기준으로 삼다. 제가 지금 말을 아끼는 이유는 지금 말만 하면 이걸 그대로 적습니다 학생들은. 아,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면 제가 이걸 또 정말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말만 하면 그게 얘기해 준 그대로. 거를 나중에 가져왔을 때 똑같은 게 되게 많겠네요. 심지어 다 똑같아요. 내일 모레 제출인 BGF 리테일은 전부 다 설득력, 협상력. 네, 심지어 그거를 해결하는 모습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좀 이제는 최근에 어느 말하셨던 거를 그대로 씁니다. 따라 쓰는 네, 거죠. 그대로 선생님들을 찾는 이유가 음. 이게 어떤 그 전체적인 방식을 알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답 쪽집게 그냥. 그건 참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기준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위주로 쓰시고 뒤에 물어보는 뭐 삼성 입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 전 이거는 700자에 구체적으로 담기는 여러분들 어렵거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웃고 있네. 그러니까 입사 후에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너무 뭐 나는 뭐를 기여하겠다. 무슨 반도체 공장이 어디 뭐 평택에 생기고 이래서 이거를 뭐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높이겠다 이런 좀 비현실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구체성을 띠되 너무 현실성이 또 없는 얘기를 그렇죠.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이제 그게 있어요. 그 취미, 특기, 존경하는 인물 뭐 이런 거. 뭐 나쁘지 않고 또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걸 줬다는 거는 여기서도 뭔가 차별성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걸 수 있을 텐데 네. 예전에 보니까 그 우리 기찬 쌤이 삼성 입사할 때 뭐 취미란에 노래라고 썼더니 다 떨어져 갖고 이제 나훈아 노래라고 썼더니 뭐 되게 어떤 불러보라 했다 이렇게 좀 관심을 끌었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요즘은
구태입니까 이게? 고은기찬 선도 이제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네요. 네. 본인이 나오나 노래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건 이제 꽤 오래 한 15년 전 얘기라 홍기찬 쌤이 취업하셨을 때는 그때는 통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근데 안 또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적어요. 축구라고 적지 않고 미드필더. 또 이렇게 적고 또 뿌듯해한단 말이에요. 포스트 메시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이렇게 쓰면 떨어진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취미, 특기, 존경 인물, 존경 이유를 이렇게 쓰면 탈락한다. 어떻게? 굳이 억지로 또 지원한 직무에 맞춰서 또는 지원한 직무에서 뭔가 존경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분명 탈락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엔지니어 분들은 아직까지도 스티브 잡스, 우리 문과 분들은 아직도 유재석, 박지성. 유재석이다. 네, 유재석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석, 인성 좋은 뭐 박지성. 이제 네 그리고 또 작년에 그 알파고 누구죠? 이영표. 이세돌. 이영표, 뭐 이세돌 뭐 네. 괜찮아요. 심지어 또 모 기업의 CEO 이름을 쓰시는 분도 있었어요. 존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좀 짓거리들을 그만 좀 저는 하란 말이죠. 짓거리 나왔어. 그냥 정말 본인의 취미를 쓰세요. 등산이면 등산이다. 이거는 어차피 평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최종 면접 때 갔을 때 여러분들이 임원분들하고 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한 모습을 쓰시는 게 호감 있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되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못하신 분들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괴물 스펙이 아닌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약간 열등감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잘한 친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이스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경우도 등산 같은 거 주제를 주면 그래도 올라가면 힘들고 좋은 이게 아니라 생각 탈구의 과정 겹치면 되게 그렇죠. 좋은 글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지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굳이 유명한 사람 아니더라도 존경 인물의 교수님을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뭐 창업한 선배를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놀란 게요. 아버님일 수도 있잖아요. 안 되죠, 그건. 안 왜냐면 돼? 아버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을 여기 존경 이후에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어제 만난 학생도 검색창에 물어보더라고요. 삼성 존경 인물. 이러고 그걸 보면서 그걸 많은 애들이 볼 그걸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은 것 같아요. 구직자들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삼성 입사 이유 이런 걸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2분째 못 웃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 구직자들이 지금 22분째. 다음 주 여러분들 수요일 날 마감입니다. 네, 마감 기한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방송 내일도 또 저희가 삼성 또 계속 할 거니까 주말 중에 완성하셔서 빨리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력 차이가 나는 부분, 준비를 잘해온 친구와 잘해오지 않아서 지금 실력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하되 네. 이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맞는 거지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안 되는 걸 자꾸만 베끼려고 그러고 뭔가 쪽집게 그럼요. 광역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요행은 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저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죠. 성장 네.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쓰는 건데요. 이게 1,500자예요. 1,500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1,500자를 꽉꽉 채워야 될까요? 저희도 방송이 10시부터 11시인데 꽉꽉 채워야 될까요? 채워야죠.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질문인 게 당연히 여러분들 1,500자면은 꽉꽉 채워야죠. 물론 이제 어떤 컨텐츠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당연히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신입사원 채용이기 때문에 이제 성실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문계와 이공계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문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직무와 상관없이 쓰셔도 됩니다. 반면에 이공계 분들은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탈락하는 자소서가 오히려 문과 분들이 억지로 또 영업이라든지 뭐 영업 마케팅 그 성격에 맞춰서 또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작부터 이렇게 쓰는 거지. 인생에 뭐 큰 변화를 준 사건을 쓰라 그랬더니 인터넷 쓸 때 무슨 에어컨 판매한 게 자기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줬대요. 그럼 사실 잔뜩 기대하고 봐요. 이 친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팔았길래 뭐가 그렇게 힘들었나. 근데 읽어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맞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억지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엔지니어 분들이 하시는 일 그게 뭔지를 염두를 해두신다면 제가 일부러 답을 말씀 안 드립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실 텐데 답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죠? 네. 그러니까요. 정말 기다리신다면 내일 방송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벤져스 네. 때 다 같이 또 그래요.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능력이나 역량을 염두에 두시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히려 엔지니어 분들이 또 인생에 변화를 준 걸 쓰라고 했더니 정말 예전 얘기를 써요. 중학교 때 또는 뭐 고등학교 때 경험. 뭐 내가 원래는 뭐 문과였는데 뭐 수능에 실패를 해서 뭐 이과로 갔다라든지 이게 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는 약간 좀 현실성이 부족한 얘기를 했구나. 했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군대 경험을 쓰시는 분도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요? 아직까지도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위 문과와 이공계를 나눴을 때 불필요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 뭐 질문이 있는데 네. 작품 속 가상 인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그 평소에 책도 많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인문학적 소양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좀 우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삼국지에 뭐 어떤 인물을 보고서 내가 느낀 게 있다라든지 이런 이런. 그 자체가 이 친구는 책을 많이 읽는 친구구나 그렇죠. 하는 걸 또 보여줄 수 근데 있는 최소한 영상을 중에 보는 98.7%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괜히 또 이걸 보면서 또 어떤 작품을 또 검색창에 삼성 인물 가상 지금 인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인물이 없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한 경험들 중에서 변화의 계기가 됐던 경험을 작성하신다면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문과랑 이공계를 좀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혹시 잘 쓴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살짝 좀 그러니까 제가 이건 좀 얘기해 고민을 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잘 쓴 사례가 있다면 좀 고민을 그래서 저도, 했는데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삼성에 있는 인재상 중에서 챌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는 어떤 그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시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말 과감하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던 그런 류의 경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공계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실증이 나서 요리사가 됐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경험들. 또는 문과로 졸업을 하기에는 뭔가 내가 장래성이 없을 것 같아서 늦은 나이지만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컴퓨터 공학 관련된 이력을 쌓았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아마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분명 조언을 했을 거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네가 나이 많은데 해야 되냐라든지 주변 시선 그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을 가셨던 그런 류의 경험이시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항목은 여러분들 1500자이기 때문에 경험을 한 가지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500자를 한 가지 경험으로 쭉 뭐 1000자 넘게 쓰시면은 그 자소서를 읽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 2가지 정도의 에피소드를 정리를 해주시는 게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는 저희가 좀 내일 방송 때 네. 더 자세히 그리고 다뤄볼 네. 필요가 특히나 있을 것 이거는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급조한 티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읽었던 책이라면은 그 내용, 그 앞뒤 전후 맥락도 그렇고 그런 걸 잘 파악을 못하면은 네. 되려 당할 수 있는 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부분이겠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불쌍해요, 학생들이. 그게 뭐냐면 지난주까지는 분명 현대차 가고 싶다고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또 지금은 또 삼성이고요. 삼성 가고 싶다. 심지어 다음 주 뭡니까? 다음 주 이제 SK예요. SK. 그다음 주 롯데고. 롯데. 그러니까 네. 이들 입장에서도 분명 지금 굉장히 고민이고 아유. 현실이 짜증 나겠지만 저는 이걸 마음이 오히려 아프네요. 여러분들이 역으로 네.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알겠습니다. 말이냐면 현대자동차 1번 항목이 곧 지금 삼성 2번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정리를 했다면 복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점심시간에도 직장인들 식당 붐비면 미리 사장님들이 밑반찬 깔아두잖아. 뭐 그런 이치죠. 그 정도는 우리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미리 요리 만들어 놓은 걸 근데 이제 내오면 같은 뭐라 질문이어도 그 회사와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지어주는 게 좋다며요. 좋지만 우리가 초반에 얘기한 대로 굳이 이제는 이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더 그러지 마라.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만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네.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좋은 말씀이시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에? SK는 네. 지원 동기를 안 물어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SK도 다룰 텐데 SK는 지원 동기를 안 물어보고 이걸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네, 다음 주요. 너무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시청률 유도를 하는 이런 다음 주에. 센스쟁이.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함께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3번 그래요. 항목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이슈를 적으라고 야, 했는데 이것도 할 말 이거는 많죠. 또 뭐 3번 요즘에 이렇게 쓰면 탈락합니다. 네. 사회 이슈 이건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절대 책임지지 못할 이슈들. 그냥 연합뉴스 TV 23번 틀었더니
나오는 그냥 그런 이슈들을 쭉 정리해서 또 검색창에 물어보는 거죠. 사회 이슈. 사회. 이슈, 이슈. 최근 이슈. 그럼 또 얄궂은 게 그것만 정리해 놓은 블로그들이 있어. 맞아요. 보고 있나? 구직자들 그 블로그를 또 정리해 놓은. 블로거는 잘못은 없어요. 그분은 없죠. 이제 그분이 할 일이니까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또 좋아하시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도 잘 정리해 주셨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서 네가 얘기를 한들 뭘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사드 배치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뭐 해요? 12시에 방송? 예, 그렇죠. 그 뉴스에서 그러니까 다뤄야 될 그런 주제들을 네. 그러니까 주워 담지를 못해. 그냥 막 풀어내다가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예민하잖아. 롯데는 예민할 수 있지. 혐한증 때문에 네. 지금 뭐 실제적으로 롯데마트에서 저희가 맞아요. 뉴스에서 얘기하지만 그 막 봉지 뜯어가지고 과자 먹고 네. 다시 냅두고 이런 그 말도 그렇죠. 안 되는 짓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데 같은 뭔가 방지할 수 경우에는 있는- 오히려 그런 게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물어보질 않아요. 그런 거를 면접 때 물어보지. 그렇네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3번은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그런 이슈들을 물어보면 탈락을 하고 그럼 어떤 이슈들을 뭐가 써야 뭘 써야 되느냐? 돼요? 사회 이슈를 쓰세요. 정치나 경제 이런 이슈들 말고 대한민국에서 뭐 저출산 이런 거? 안 돼. 맞다. 답을 얘기했네. 그랬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사회 이슈. 전 얘기하지. 난 얘기하지 않았어. 네, 네. 난 얘기하지 않았어. 뭐 그러니까- 이거 뭐 준다고 해서 또 잘 쓸 수 있나요? 뭐. 요런 준비된 이슈들은 친구들 사실 할수 있죠. 임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말 나온 김에 이런 고령화라든지 인구 구조 그래요. 또는 어디 가나 이게 또 양극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뭐 탄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직자들도 보면 양극화예요. 취업 잘 되는 분들은 잘 되고 또 안 되는 분들은 안 되고 어떤 이런 사회 구조적인 어떤 특정한 이슈를 여러분들이 잡고서 이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주신다면 분명 저는 3번 항목만 잘 쓰셔도요. 네. 1번, 2번은 좀 시간이 커버할 없어서 못 수 쓰더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3번은 진짜 비슷해요 학생들이. 삼성이면 전부 다 반도체 쓸 거예요. 그렇죠. 3번은 알겠습니다. 전부 다 반도체 이슈만 쓰거든요. 심지어 네. 문과생들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책임지지 못하고 식상한 주제보다도 뭐 제가 최근에 봤던 이슈 중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필리핀의 그 두테르테 그 대통령. 폭군. 하지만 그게 그 이유가 있다 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반대 입장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지탄할 게 아니라 그 국민들의 어떤 부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단시간 내에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사고를 보여주는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선택하신다면 사설이나 칼럼 같은 거 비교해 놓은 또 그렇지. 그런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보신다면 정리할 수 있는 그 정말 정보의 보고 아니에요? 맞아요. 이 뭐 그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본인들이 뭐 지금 준비한 게 없다 하더라도 봤을 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저는 잘 그래서 이제 삼성 활용하시면 같은 좋을 것 경우는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학생들 만난 지 뭐 한 6, 7년이 됐지만 그 3번이 결국 당락을 좌우한다고밖에 해석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3번.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식상하지 않는 사회 이슈를 그렇죠. 이제 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천자내로 써야 돼요. 천자내로 어떤 쓰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구성 같은 경우도 이제 작가님이 여기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네, 내일 저는 이 말씀 부분에 주실 대해서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이거를 다음 저는 주인가요? 이렇게 봤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이 사안에 대해. 그럼 그 주장만 쭉 쓰시면 안 되고 최소한 근거. 반대되는 입장 또는 뭐 나랑 입장은 같이 하지만 이런 점에서는 좀 관점을 달리한다든지 뭔가 네. 나하고 다른 입장에 대해서 최소한 200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그래요. 해주실 수 뭐 얘기 있어야 다 됩니다. 했네 뭐. 다음 거 얘기 안 다 하시네요. 했네요. 연기를 아주 잘해요 이제. 200자 정도는 다 줄 거면서.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렇다면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네. 벌써 끝난 거야? 삼성그룹 네. 33분 지났어요. 아. 예. 상반기 공채에 지원하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네. 신의 한 수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신의 한 수는 내일 금요일 어벤져스에서 공개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하죠. 시간이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저와 또 다른 두 분의 또 전문가들이 함께 그래요. 여러분들 삼성 공채 기간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을 네. 좀 여러분들 지금 내일 같이 저희가 페이스메이커로 시청률 달러야지. 폭발적으로 올라가나 안 하나 지켜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삼성그룹 마지막 신입공채 합격을 위한 자소서 작성 전략 살펴봤습니다. 네. 위포트의 주민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삽장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구분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이번 것만 잘 부탁해. 그리고 저 괜찮아 이 사람아. 하지 마. 봐도 만들었네. 안 되지.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우리 집이에요. 이제 이사 안 가고 오래오래 살 수 있대요. 혼자서도 안전하고요. 아빠는 일찍 들어오시고 생활은 더 편리해졌어요. 우리 집 좋죠? 품격 있는 당신의 하루 뉴스테이와 함께하세요. 뉴스테이.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옆구리 폭력배, 진행방해꾼.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잡담센터 2부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구본학 캐스터와 만나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우리 동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청주부터 가봅니다.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청주 지역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하기,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성공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접수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구직에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로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이 구직 활동에 필요한 활력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로는요. 단기 취업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3월 23일 목요일에는요.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 지식에 대해서, 금요일인 3월 24일에는 개인 신용관리 및 재테크 요령에 대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마찬가지로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방문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 상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단기 취업 특강까지 아주 알찬 행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지역 구직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충청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갖고 있는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수식어네요. 네.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취업 네. 포털 커리어의 박선아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안녕하세요. 대학생 같아지셨네요. 네. 예, 뭔 일 있었습니까?
아니요, 뭐 대학생들 만나면서 지내다 보니까 저도 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니까 이문수 컨설턴트가 그 히든 챔피언 기업 선정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되게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스트레스래요. 근데 네, 진짜 그래요? 맞을 것 같아요. 같이 단체방에서 이번에 어떤 기업 하면 좋겠냐고 서로 좀 고민도 나누고 하는데 겨울 시즌에는 그게 좀 되게 심했는데 이제 공채가 시작되면서 대기업 공채랑 더불어서 히든 챔피언도 좀 괜찮은 공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히든 챔피언 그 선정이 돼 있다 해서 무조건 다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공고는 나야 되고 예. 또 뭐 채용 복지 중에 부분을 있는 봐야 되고, 것들 여러 중에서 가지 고르다 조건들 보니까 다 따져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굉장히 건데 힘드신 겁니다. 알아주셔야 돼요. 자 예. 오늘도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그리고 2부를 도와줄 우리 2부 도우미 이남기 아나운서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작을 해보길 텐데요. 오늘 또 공들여서 가져오신 기업 어디입니까?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네오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아, 네오플 알죠? 네, 혹시 던전 파이터 던앤파, 던앤파, 예.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게임 저 선배 회사군요. 던파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 아나운서 혹시 알고 저는 있어요? 몰랐습니다. 던파 요즘 또 온라인 게임으로 나갔고 그렇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 혼이라고 던전 파이브는 이거 네, 저도 굉장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인기가 굉장히 굉장히 많고 많군요. 쉽지 않은 게임이긴 이게 하지만 재밌고 온라인 재밌어요. 게임 매출 탑 5에 전 세계에서 탑 5 안에 드는 전 게임이라고. 세계에서 네. 그렇죠. 와. 아주 오랜만에 괜찮은 기업 보셨네요. 오랜만에요? 오랜만에 뵀으니까 이제 뭐 네. 그런 얘기죠. 네, 아, 네. 예. 말이 이상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 네오플은 이제 예. 그 캐주얼 게임 캔들바를 시작으로 해서 던전 앤 파이터 그리고 사이퍼즈드 인기 게임을 연이어 개발한 이제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서비스 회사입니다. 네, 네. 이 던전 앤 파이터는 세계 회원 수가 이제 4억 명이고요. 국내 동시 접속자 수 나오네요. 29만 명. 네. 그리고 중국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300만 명을 기록한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그래요. 게임입니다. 재밌는 네. 게임이. 그러니까 좀 쉽진 않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빠져드는 게임이라고 네, 볼 수 있을 이남기 텐데. 아나운서도 뭐 회원이신 거예요? 그럼요. 아, 그렇죠. 그만큼 던파라고 부르면은 던파. 이제 어느 정도 있기를 하고 있고. 던파. 흥분하면서 던전에 얘기를 파이터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만 해줘야 돼요. 네, 예. 그만큼 정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 회사가 이제 작년 연말 한 12월 20 며칠 날 네. 그 이제 던파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네오플 취업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취업 특강이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2017년도에 기존에는 한 6, 70명을 뽑았다면 한 80명 정도 규모로 신규 채용 준비 중이라고 이제 밝힌 바 있고요. 네. 그간 약간 베일에 쌓여 있었던 매출 규모도 그 자리에서 야.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액부터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성장세가 아주 대단한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이문수 컨설턴트 의문의 일패다. 좋은 회사를 뺏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잘 나가는 게임 회사들 정말 뭐 매출액 굉장히 높잖아요. 뭐 그 예전에 컴투스도 그렇고요. 뭐 네. 게임빌도 그렇고 네오플 매출액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네, 매출액도 굉장히 높고요. 이 2015년 네오플 매출액이 무려 6,7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와. 굉장하네요. 네, 예. 순수 개발사로는 이제 최고 수준이고요. 순수 개발사로는 네, 뭐 예. 넥슨 같은 곳은 이조 클럽이 이번에 아쉽게 못 됐긴 했지만 그쵸. 예, 순수 개발사로는 이제 최고 수준이고 예. 영업이익은 이제 5,038억 원으로 무려 78%의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보통 대기업도 제조회사들은 뭐 10% 하면 네. 대단한 건데 네. 78%가 대단하군요. 진짜 예. 어마어마한데 특히 그렇습니다. 뭐 히든 챔피언 기업인 만큼 해외에서도 그 매출이 좀 대단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거의 이제 중국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네. 전체 매출 중에서 88.12%에 이르는 이제 5,969억 원이 중국 매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중국 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 던파 덕분에 실적이 좋을 수 있었고 예. 중국 국민 게임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박사나 컨설턴트도 하시나 봐요. 던파라고 하고. 아, 이게 던파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예. 던파로 보이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사드 문제 때문에 게임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오플은 영향이 없을까요? 어땠어요? 어떤가요? 현재 상태가? 그 현재 사드복 때문에 좀 상황을 주시하고는 있지만 이 텐센트라는 든든한 이제 중국 퍼블리셔를 좀 끼고 본기업 퍼블리셔군요. 네, 텐센트가. 끼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이제 그런 입장으로 좀 있습니다. 네, 자, 이 네오플이죠. 네오플 회사에 대해서 안 한지 너무 많아요. 오늘부터 던파해야 아, 되겠어요. 저는 던파. 네, 네오플 회사에 대한 자세한 히스토리를 이남기 아나운서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예, 네,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 네오플은 We Make Wonders라는 모토 아래 2001년 4월에 창립을 했고요. 같은 해 10월에 아까 말씀하셨던 캐주얼 게임 캔디바를 시작으로 이제 회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에 이 유명한 던전 앤 파이터 그리고 사이퍼즈 등 인기 게임을 연이어서 개발한 게임 개발사고요. 2008년에 넥슨 컴퍼니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우수상 및 인기상을 받고 2009년에서 2010년 2년 연속 중국 온라인 게임 대상에서 황금 깃털상을 수상하는 등 이 작품성 면에서도 굉장히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이 신규 게임인 공각기동대 온라인 등을 통해서 이 게임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16년 됐어요. 예, 엄청난 회사인데 이게 그렇군요. 보니까 2001년에 설립한 거니까 지금 이은정 아나운서 말대로 16년 정도 된 건데 히든 챔피언 기업답게 뭐 물론 이제 16년이 길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수상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기간에 비해서 많은 수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기업이니까 저희가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뭐예요? 연봉이죠. 연봉 전문이거든요. 네. 연봉 어떻습니까? 예. 네, 네오플의 연봉은 대졸 초임 3,870만 원입니다. 3870. 3870. 어떻습니까? 나쁘지 연봉 전문 않은 나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확실히, 그렇다면 예. 자, 급여도 괜찮은 편인데 그렇다면 복지는 어떨지 또 궁금해집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지는 정말 엄청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 되게 오늘 이렇게 작정하고 오셨네요. 네. 되게 눈빛이 네. 소름처럼. 예, 정말 그 네오플의 복지는 정말 좀 하나하나 좀 봐도 될 만큼 하나하나 굉장히 그래요. 좋은데 뭐 생활 지원, 교육 지원, 리플래시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많이들 있는 그런 마일리지 있잖아요. 교육, 운동, 취미, 여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카드 제공하고 있고 1년마다 이제 종합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요. 명절, 생일, 입사 등 다양한 기념일에 선물 지급하고 있고 경조사 퇴직연금 그리고 어린이집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산책식당에서 제공되는 영양 만점의 식사를 중석식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네오플이 2015년 초에 제주도로 옮기면서 좀 네오플만의 특별한 복지가 또 있고요. 네. 그렇군요. 특별한 복지, 어떤 특별한 복지가 있을까요? 네,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바로 항공권과 관련해서 본인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에게 국내 항공 마일리지가 지원되고 있고요. 예. 주거 지원을 위해서 이제 기혼, 미혼을 기준으로 한돈에 무상 지원되는 이제 아파트 제공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배우자 문화생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제주도 거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현재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 문화생활하고 그러니까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거 지원이 특히 눈에 띄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주거 안정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까지도 고려해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상당히 결혼을 하신 분들은 더 상당히 좀 끌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교육 지원하고 리프레시 복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이제 세계 유명 게임쇼나 이제 컨퍼런스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외에서는 네, 게임쇼. 그리고 예. 도서 포인트, 교육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 이 리플래시 휴가가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업계 최고 리프레시 참 수준. 좋은 단어죠. 예. 리프레시. 네,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3년마다 최대 20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최고다 진짜. 네, 그리고 12년 근속자에게는 금으로 된 명함을 주기도 하고요. 금으로 된 명. 네. 저도 갖고 싶네요. 네. 받아서 팔고 싶네요. 네. 네, 정말 그 동호회도 다양하게 이제 진행하고 있고 법인 콘도 카페테리아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 경영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전 직원이 같이 해외 워크숍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태국이나 감 등을 다녀왔더라고요. 와, 부럽습니다. 네, 특히 부럽습니다. 3년마다 최대 20일 휴가는 정말 네, 감사한 굉장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교육뿐만 아니라 또 생활까지 이렇게 직원들의 진정한 휴식까지 생각할 수 있는 네. 기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네오플의 인재상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그 세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열정이라고 해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똑똑한 문제를 예방하고 발견하며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워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똑똑함, 문제를 예방하고 발견하며 해결하는 능력.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또 소프트, 그 IT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프로세싱이 빨라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똑똑함을 또 요하는군요. 네. 자, 이번 2017년 채용 전형에 대해서 이남규 아나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좀 짚어볼까요? 네, 2017년 네오플 채용 전형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3월 시작됐군요. 13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4월 5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채용 전형을 받고 있습니다. 신입과 경력직 모두 모집을 하고 있고요. 부문을 나눠보면은 게임 기획과 프로그래밍, 게임 그래픽, 게임 사업, 기술 지원 부문으로 네오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직접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공통 우대 사항을 살펴보면 이 던전의 파이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뽑고 있고 대내외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보유한 사람을 공통적으로 우대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이 지원 자격과 직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접수가 벌써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형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좋은 회사인 만큼 좀 까다롭겠죠? 네. 서류 심사 후에 이제 과제 심사가 또 이건 뭐 있고요. 저기 포트폴리오를 내나 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코딩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1차 네. 실무진 면접, 2차 임원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고 마지막에 인성 검사 그리고 인사 면접이 하고 나서 이제 최종 합격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원 면접부터는 이제 뭐 사람의 어떤 그런 느낌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어떤 그런 개인적인 특징 같은 게 필요하겠지만 실무진 면접까지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마지막에 인성 검사가 있다는 게 조금 그렇죠. 특이해요. 저도 우리 보통 네. 인적성 같은 거 앞에서 보는데 이 과제 인적성 검사 심사랑 같은 건가요? 마지막에 인성 네, 검사는 인성 다를 것 검사에 같은데 어떻게 대해서는 진행이 돼요? 예. 먼저 말씀드리면은 인성 검사는 그 게임적인 요소나 이제 게임을 사다 보니까 게임적인 요소나 그래픽, 일상 에피소드를 활용한 질문들로 좀 미니 게임 하듯이 좀 진행되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이에요. 특화된 인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질문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시간 안에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픽이나 기획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과제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네. 게 과제 심사군요. 네, 예. 네. 그래서 네. 그 네오플은 필요 직무에 한해서 이제 직무 기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직무별로 좀 다른데 먼저 뭐 프로그래밍 직구는 뭐 알고리즘이나 손코딩 등 논리적 사고랑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검증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직무에 맞춰서 준비해 오신 분들은 뭐 크게 난이도가 뭐 엄청나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게임 회사들은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준비를 잘 해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그래픽이나 기획 직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네, 예. 그 그래픽이나 기획직군의 같은 경우에는 약 일주일간의 과제 수행 기간을 주고 과제 일주일 주는군요. 네, 예. 주제를 이제 이메일로 보내셔가지고 결과물을 통해 각각 디자인 툴을 어느 정도 다루는지, 어허. MS 오피스 사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외 직무도 필요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IT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IT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있어야 될 기본적인 능력을 보는 네. 부분이 1차, 2차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게임 회사니까 직무별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원을 하려는 취업준비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지원 팁이 있을 거예요. 좀 짚어주실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던파. 던파 페스티벌에서 이젠 그 네오플 취업 특강에서 인사팀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군요. 네, 한 동영상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어떤 직무를 원하는지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진단을 해보고 거기에 있어서 뭔가를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보통 이제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과 본인이 잘하는 것 사이에서 그냥 하고 싶은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거를 본인이 하고 싶은 일로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을 하라는 그런 그래요. 얘기를 했습니다. 잘할 수 있고 노력을 기할 수 있는 거. 네. 뭔가 좀 성과를 내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고민해라. 참 추상적이지만 굉장히 네, 맞는 말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 또 전체의 또 흐름을 읽으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오플에 지원을 원하는 취준생들이 취업 특강 그리고 홈페이지 참고 외에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을까요? 이제 제주도로 이전을 하면서 좀 이제 소통을 위한 노력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굉장히 블로그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게임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제 그 던파 페스티벌에서 인사팀장님이 강조하셨던 거나 그런 블로그를 참고해 봤을 때 그러니까 강조되는 부분이 게임
프로그래밍이나 마케팅 등 한 가지 직무만 보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게임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 기획, 프로그래밍, 디자인 업무 간의 조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겠네요. 자, 네오풀뿐만 아니라 그 게임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회사 네오풀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한테 네오풀 왜 좋은 회사인지, 왜 추천을 했는지 이유를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게임 회사 중에서 이제 워낙에 복지와 연봉이 높은 곳들이 많아서 관심 있으신 구직자들이 많으신데요. 솔직히 다른 좀 체계가 덜 잡혀 있는 곳들은 많이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네오풀이라는 곳은 게임 업계에서도 안정성이 좋은 기업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게임 직무를 좀 수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꼭 참고하셔가지고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4월 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네오풀의 이번 공채 놓치지 마시고요. 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네오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박선아 컨설턴트 그리고 이남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부센터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내일은요, 취업 컨설턴트계의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어벤져스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대되는 시간이죠. 2부에는 니나 쌤과 함께하는 사이다 영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내일 방송도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운 계절을 견디며 짙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벚꽃은 봄눈되어 하얗게 건네는 봄의 인사, 겨운의 우물 틔우듯 돋아나는 합격 본능. 취업계 스타 강사들과 함께 현대차, 삼성, CJ그룹까지 당신의 잃어버린 봄날을 찾는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기적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유일 취업 전문 채널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하는 잡정부센터 상반기 공채 특집 봄날은 온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